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정은 자살 임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가 가세한 비핵화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과 우리 한국 정부가 사기극을 펼쳐온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소식 전해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신의균의 국방TV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그 누구보다 빠르게 또 가장 유니크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이런 뉴스가 몇 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북한이 22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을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하며 남측 사무소 인원의 잔류는 상관치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유감 표명과 더불어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합의대로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김정은이 남북관계 그리고 미북관계 이 모든 것을 이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식량위기, 심각한 경제위기, 심각한 연료위기, 이 위기를 미북 하노이 협상 거기에서 미국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북한 인민들이 굶주리고 또 추위에 떨고 또 돈주들은 무역을 해서 돈을 장마당에서 돈을 벌던 그 돈주들은 이제 돈이 말라서 불만이 극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김정은은 대결 국면을 통해서 외부와의 충격으로 내부를 진정시키려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관계, 미북관계는 파탄으로 그리고 파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요, 2018년 작년이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개성공단 내에 설치되었으며 남북연락과 회담에 대한 교섭, 문화예술 체육, 경제분야 협력 등 남북 왕래 및 교류 협력 전반에 걸친 실무 협의를 위해 개설된 시설입니다. 많은 돈이 이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갔고 또 여기에 전기, 연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미국에게 눈총을 받았던, 그런데 이거는 미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아주 자극했다. 그래서 미국 제가 트럼프 대통령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상당히 불쾌했었죠. 이 보시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리성건이 이런 자들이 같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철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철수를 혼자 결정했을까요? 아니죠. 김정은이 결정받았겠죠. 이제 완전히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밑장 빼기 하다가 북한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방귀 낀 놈이 성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최선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강도적 입장이 사태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의 최고 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확히 할 것이다. 이렇게 지난 15일 평양의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주 거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거의 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 이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최고 지도부가 사태를 위험하게 만들 어떤 결심을 할 것이다. 최고 지도부 누구겠습니까? 김정은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통일부는 당시에 개인 입장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 정부가요. 그런데 걸렸습니다. 거짓말하게 걸렸습니다. 김정은도, 즉 북한도, 그리고 우리 정부도 딱 걸렸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 사람이 증언을 해버렸습니다.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20일 며칠 전이죠,
서울에 와서 스탠퍼드 대학교 동문 초청 강연회를 했습니다. 비공개 강연회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B2 폭격기를 비롯해 전력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한반도 전개 가능 전략자산도 없애야 한다고 싱가포르 회담 때부터 주장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거부했으며 북측 협상단은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하지 못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했으며 백악관은 청와대가 중재자론 등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등장하는 것에 상당한 불신을 가졌다. 자, 이걸 제가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말이지만 해석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B2 폭격기를 비롯해 전략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하지도 말고,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한반도 전개 가능한 전략자산도 없애야 한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국이 북한만 상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또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시리아, IS 또는 이란, 그리고 유럽의 어떤 또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인도양에서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군사력을 즉시에 투사하기 위해서 디에고 가르시아의 대규모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 동아시아, 우리 한반도를 비롯해서 이 동아시아 전역에 신속하게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괌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신속하게 날아가서 또 폭격을 하기 위해서 전략 폭격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 폭격기들 없애라 이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거부했고, 북측의 협상단은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하지 못했다. 즉 김정은 외에는 비핵화라는 단어 사용 자체를 못했다 이겁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에게 오시면은, 최고 저놈 오시면은, 국무위원장 동지 오시면은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겠습니까? 김혁철이가. 또 북한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했고, 이에 우리 청와대가 중재자론 등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 이거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을 통해 등장하는 것에 상당한 불신을 가졌다. 이 말은 언론 플레이하는 것에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마치 우리가 중재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개성공단 해야 된다, 선 비핵화, 선 지원 후 비핵화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런 것에 미국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앤드류 김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볼턴이나 폼페이오에게 자문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북한의 진짜 의도를 파악을 사실은 미국은 파악 마쳤습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 DIA 국장이죠. 지금 한국에 왔다가 갔습니다. 이 사람이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러나 저는 대단히 따끔한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같은 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북한의 진짜 의도 파악을 사실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2년간 김정은은 비핵화 쇼를 해왔었습니다. 비핵화 협상, NO! 사실은 핵 동결 협상이었습니다. 비핵화,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자, 협상하자, 또 그렇게 기대하고 염원했는데 사실은 핵 동결 협상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핵은 그대로, 핵탄두 100발, 지금 가지고 있는 핵탄두 100발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추가 생산 안 하겠다.
이걸 이제 협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나마 그 핵 동결 의지도 있었느냐? No, 아니죠. 비밀리에 계속 핵 생산을 해왔었죠. 미국 정보당국이 밝혔지 않습니까? 비밀리에 핵 물질, 핵 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그때만 해도 무려 6개의 핵탄두를 만들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놈들입니다. 북한 비핵화, 아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다. 즉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다. 그 말인 즉슨 주한미군 철수해라. 왜? 우리는 핵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을 가진 자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누굽니까? 미군이 없어져야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 우리도 핵 없앨게. 그러면 니들도 미군 없애라. 이겁니다.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한반도 평화 아니죠. 남조선을 핵 인질로 삼고 있겠다. 예스. 이렇게 지난 2년간 김정은이는 비핵화 쇼 사기극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극, 그 쇼를 김정은이 혼자 몰래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문재인 정부 정말 북한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합니다. MBN이죠. 이 방송뿐만 아니고 모든 방송에서 다 다뤘죠. 대국민 보고를 합니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인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비핵화 의지 확인했다 라고 직접 대국민 보고했습니다. 거의 김정은의 대변인 맞죠? 자, 이제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실토합니다. 자, 언제죠? 22일 국회 외통위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나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과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이 같다고 생각한다. 와우, 진짜 놀랍죠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전 이거 뉴스 보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과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이 여자도 주한미군 철수를 염원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기가 차죠. 기가 찹니다.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 동결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미국은 비핵화 거기다가 WMD 다른 거 즉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같이 요구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무부 장관은 미국하고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시겠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여기서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 미국은 비핵화를 원한다.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외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1호부터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이 이야기를 한 불과 몇 시간 후에 개성공단의 남북 경협사무소 철수한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바보 됐죠. 바보 됐죠. 아휴, 어쩌려고 이럽니까? 바보 됐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영어만 잘한다고 외무부 장관 때 사드가 뭔지, 주한미군 개념이 도대체 뭔지 아무 개념도 없던 사람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뭔지 그것도 지난 인사청문회 때 보셨지 않습니까? 뭐 사드 이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영어 잘하니까 외무부 장관이 되었죠. 통역이나 하시면 딱 좋았을 사람인데. 자, 우리 한국은 중재자입니까? 팀플레이어입니까? 저는 우리 한국은 완전히 북한과 싱크로나이즈드 팀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남한은 중재자 아니다. 플레이어다. 즉 미국과 따라해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니들이 중재하냐 말고 미국 막 저렇게 나오면 니들 따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걸 넘어서 거의 싱크로나이즈드 팀플레이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지나보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 즉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부는 즉시 이렇게 화답하죠. 전자권 전환 빨리 할게, 방위비 동결할게, 그리고 연합훈련 폐지 축소하자 라고 하면서 미국을 지속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감정을 계속 건드립니다. 돈 못 준다, 못 올려준다, 1조 원 이상 못 준다, 9,999억 원 하자, 1조 원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9,999억 원 하자, 이렇게 계속 감정을 건드리죠. 미국이 야, 이 자식들 더러워서 같이 못하겠네 라는 말이 그들 입에서 저절로 일부러 더 나오게, 갈래? 그럼 가라. 내가 가라고 한 거 아니라 니들이 간다고 한 거다. 나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이거를 유도하려고 했는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한미군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북한 지금 달러 되게 급합니다. 달러 급하니까 일부 제재 해제하자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하자, 선보상 후 비핵화 이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노, 핵군 추계합상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는 북한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 하고 대국민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리비아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힘드니까, 리비아는 핵 실험 한 적도 없는 나라인데 그것도 한 2년 가까이 걸렸으니까 북한은 결국 단계적, 점진적으로 비핵화할 수밖에 없다 라고 또 딱 쉴드를 쳐주죠. 그리고 북한이 남조선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 같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에게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한 적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적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재자다. 처음엔 운전자라 그랬죠. 우리가 운전하는데 옆에 미국 태우고 뒤에 중국도 태우고 북한도 태우고 우리가 가는 길로 간다. 승객이 아무도 안 타버렸어요. 승객이 아무도 안 타고 혼자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운전자로 사라지고 이제 중재자는 안 되니까 촉진자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친북 반미 사상 그 여론을 고취시킵니다.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미국이 이 남북관계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죠. 자, 국민을 위험으로 내몬 이 위험한 사기극. 만약에 이 사기극을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알았다면 반역입니다. 몰랐다면 무능입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해야 됩니다. 직접 대국민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고 대국민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대국민 사과해야죠.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 총사퇴시켜야 됩니다. 그게 책임 있는 지도자, 책임 있는 정치인은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팀플레이를 해왔다면 반역입니다. 몰랐다면 지극히 무능한 거죠. 자, 2017년에
김정은이 로켓을 쏘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하던 그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은 저 꼬마 로켓맨은 자살 임무를 하고 있다. 수사이드 미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살 임무. 즉, 너 그걸 까불다가 죽는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괌섬으로 향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우리 정부가 같이 올라타고 같이 날아가는 이 장면. 미국은 아마 이 장면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 꼬마 로켓맨의 자살 임무에 우리나라가 같이 타고 날아가서 같이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가려면은 혼자 가십시오. 우리 국민, 그리고 저는 북한과 같이 핵을 지고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자, 김정은 이제 자살 임무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또다시 나서서 중재자니 촉진자니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또 어떤 플레이를 한다면 정말 역사의 반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살 임무를 하고 있는 꼬마 로켓맨의 이 핵미사일에서 우리 정부 빨리 내려오십시오. 이제 김정은이 곧 죽습니다. 우리 국민 뭉쳐야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으로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한다고 협박을 할 때 흔히 얘기하는 중재자 역할을 좀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고심이 이제 있었는데 결국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저는 현존성은 없어졌다. 이러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시 생겨나기까지는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저는 입장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 제목과 바로 22일 날 전격적으로 이 불법 항적이 의심되는 세계 각국의 선박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즉 불법 항적 주의보를 새롭게 이 제목과 발표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이 중국 선박 2채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선적의 선박이 한 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우리 한국에 직접 리스트에 미국이 올려서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러한 시그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의 압박을 뿌리고 있는데 이 제재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즉 제재의 틀 안에 큰 비용을 내려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의심받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과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껴있죠.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북한의 제재 완화의 그러한 실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중국의 이 두 개의 선박, 그중에서 선박회사, 그중에 라오닝 단식, 이 단식이라는 이 회사는 결국은 유엔 제재 보고서에도 올라왔던 그런 문제의 회사입니다. 이 중국 회사는 바로 평양에서 김정은이와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탑승을 했던 벤츠 무게 차량입니다. 이 벤츠 무게 차량을 미국에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간 그 회사가 바로 라오닝 단식이라는 중국 회사인데 이 제재, 유엔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중국 회사가 이번에 이 제목 리스트에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중국 업체를 경고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함께 경고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재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겠어요? 지키지 않았을 때 나쁜 그런 처벌을 내리겠다는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좋지 않은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좋지 않게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시각을 계속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곧 김정은의 착각해서 또 거짓말로 핵을 없애겠다, 이러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국 국적의 배는 바로 루니스라는 배인데요. 이 배는 작년 9월에 여수항에 정박 중에 있다가 불법 판적의 의심을 받고 우리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배이고, 당시에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10월 중에 여수항을 수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한반도 주변에 여러 항구를 현재 다니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누니스호, 대한민국 정부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정한 배가 미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제자마음을 최대한으로 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제자마음을 최대한으로 쪼는데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만약에 올렸다,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체면은 체면이지만 제재의 그런 제재 의무를 강력하게 이행해달라고 하는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요청,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야말로 매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그런 우려를 생각하지 못할 그런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과는 동맹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제재 효과를 높이느냐 떨어뜨리느냐의 핵심적인 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그러한 판단으로 미 재무부 국세에 올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한국 정부가 작년 가을에 불법 환적 여부를 조사했을 때 얼마만큼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강제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적당히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되겠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누니스호에 대해서 미 정보기관이 지금 철저하게 관련 내용 조사 중에 있고, 이 누니스호 말고서 두 개의 별도 한국 선박에 대해서 미 정보기관이 정밀하게 지금 추적 중에 있다, 이러한 보도가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은 아침 유일하게 동아일보에서만 보도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한국 정부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제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금강산 간과 그리고 개성공단 재단, 그 다음에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 이런 사업이 지금 유엔과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이행하고 있는 제재망에 걸려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제재를 준수하는 틀 안에서 현 정부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불법 환적 미 정보기관이 현재 추적 중에 있는 이 배가 한국 배인, 그 다음에는 이 한국 배가, 왜냐면 배들이 선적도 위장하고 데이터와 관련 정보를 전부 위장해서 지금 다니고 불법 환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전부 조작하고 말이죠. 이 정보기관에서 면밀히 추적해야죠.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 두 대는 복수의 한국 선박 정체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 정보기관이 이걸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죠. 현 단계에서는. 확실한 물증과 그리고 결론이 내기 전에는 미 정보기관에서 어설프게 그렇게 쉽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복수의 한국 배들이 불법 환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미 정보기관 추적에 의해서 밝혀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 땅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설 땅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의 선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과연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이렇게 추적 감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비롯한 관세청 외교부가 받았는지, 그러면 받지 않았는지, 받았으면 과연 미국 정부와 합동으로 이 불법
환적 의심 선박을 추적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만약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면 미 정부가 우리 관련 선박인데 왜 정보를 우리 정부와는 공유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압박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정보기관 또는 대한민국의 관련 부처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크다. 이러한 상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불법 함적 의심이 담긴 선박들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이런 제재 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지금도 있다면 이제는 접어들어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사무소에서 철수했기 때문에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시대 때는 바로 한미 동맹입니다. 동맹의 길은 원리에 맞게 우리가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취할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겠습니다. 아니면 점잖하게 북한과 한국이 눈치를 보다가 내가 미국의 이런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갈 길은 강도, 즉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살살살살 알게 모르게 높이는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 길에서 이탈할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배운 게 뭡니까? 단합적 전략, 그 다음에 고발, 그 다음에 협상의 공갈, 이런 것밖에 김정은이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는 자기가 얘기한 새로운 길, 즉 고발의 강도를 높이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얼굴이 평가가 많이 다른데요. 저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한 가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길, 즉 지금과 같은 대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 새로운 길은 대화의 길이 하나 있고 새로운 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크고 작은 길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도 있잖아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고 일반 택시, 버스들이 다니는 택시들 좌회전으로 다니는 길이 있고 그 옆에 또 자전거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여러 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옆에 또 철도도 있고 그런 것처럼 김정은이가 지금 얘기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가장 큰 길, 김정은이가 제일 효과를 많이 보리라고 또 김정은이가 쓰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끼는 길은 대화가 아닌 비대화는 군사적인 긴장 조성의 길이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이거는 하이웨이 같은 거. 효과가 제일 빠릅니다.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와 다시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복원하는 길. 미국을 세계에서 같이 쪼는 방법으로 제재를 살짝 풀어줍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길이 두 번째의 길. 그리고 세 번째의 길은 바로 뭐냐? 한국만 집중적으로 쪼는 게 세 번째의 길. 한국만 집중적으로. 한국을 집중적으로 쪼는 첫 번째 단추가 이번에 연락사무소에서 공동사무소에서 쳤습니다. 이렇게 길은 샛길도 있고 배로도 있고 수로도 있고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또 슬그머니 선전 매체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번에 15일 밤에 최선희 부상이 3월 15일 날 최선희 수상이 그 밤은 아닌가. 3월 15일 날 평양주재 기자, 그 다음에 일부 공간 대표들 불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기자회견을 할 때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굉장히 궁합이 좋다. 아주 관계가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트럼프를 확 껴줬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 조선신보가 실었습니다. 바로 22일자 날짜로 실었는데 조선신보에 실린 내용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바로 어제 실었는데 트럼프하고 궁합이
미국이 좋다는 얘기는 싹 뺐어요. 싹 빼고 대신에 뭐가 나왔냐? 미국이 신의를 줘버리면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신의를 줘버리면, 즉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주지 않고 대가를 치는 ICBM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핵실험도 할 수 있고 또 미국에 대해서 북한 지금 여행 금지국을 미국이 해제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들어와 있는 혹시라도 미국에 대해서도 인질로 잡아두겠다. 그리고 제3국에 있는 미국인과 미국인 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도 할 수 있는데 김정은, 그리고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도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북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미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미국의 반응의 강도에 비슷하게 살살 대미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길이 김정은이가 얘기한 새로운 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정부는 이렇게 급변하는 미국과 북한의 전략 변화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한 전략에 상응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강구해야 됩니다. 김정은이의 말에 지나치게 선의로만 믿고 김정은이가 말하는 진의를 외면을 하고 들면 결국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미 재무부가 그리고 볼튼까지 다 나서서 재무부 출처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반드시 공작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재무부가 주의보를 이렇게 내린 거에 대해서 볼튼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대한 조치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막는데 다른 나라들도 협조를 해달라,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에 말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또 드디어 엄투가 당이 나타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오래간만에 날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발입니다. 이거는 또다시 미국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있습니다. 뭐냐? 재무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대규모 제재 조치를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재무부 발표 본인이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트윗을 날렸어요. 트럼프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참 큰 일을 낼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트럼프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대변인은 자세한 언론의 지위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도 언론의 질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미 재무부가 무려 67개 선박에 대한 주의보를 하달했는데, 이것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확인됐는데, 그리고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북 추가 제재를 강력히 시행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